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웬만해서는 레전드 예고를 안 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근데 레전드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오늘은 원래 잘 안 하시는 레전드 예고 하셨던 날이긴 해요. 뭐, 레전드 얘기라기보다 이제 개인적인 감상으로 제가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요.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키워드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집입니다. 집? 네. 나 집 얘기 너무 좋아하는데. 나 집에서 겪은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일이 맞겠죠? 그런 일이죠.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는 얼마 되지 않은 얘기예요. 한 2년 정도 조금 넘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양양 특집에서 한창 베테랑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하고 있을 절정기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네네. 사무실에 앉아갖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사무실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심령협회 측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한 집을 촬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집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일반적으로 심령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은 니들이 가서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심령협회 측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금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도 페이 따라서 보내는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사업체니까. 의뢰주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업가였어요. 네. 그래갖고 이 일을 해결을 하기 위해 심령협회 측에다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떨어지는 페이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 당시 베테랑으로 계셨던 제 얘기에 자주 등장하는 그 영덕 형님이랑 곤지아 형님이랑 저랑 셋이서 가게 됐어요. 오랜만이네요. 영덕 형님. 예. 네. 셋이서 먼저 이 일을 의뢰한 그 사업가분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해야 될지 감을 잡기 위해서 그 사업자분을 딱 만났는데, 예. 일반적으로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의뢰자분을 만나게 되면은 항상 상태가 안 좋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가분이랑 사모님이 저희를 만났는데 두 분 다 너무 상태가 양호하신 거예요. 오. 네, 되게 양호하시면서 말에 주저함이 없고 정말로 당당하게 우리 집에서 귀신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띵한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할 얘기인가? 도대체 왜 그러지?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사업가분이 서울에서 크게 사업을 진행하시고 돈을 되게 많이 버신 다음에 어떤 한 지역에 흔히 얘기하는 별장들이 모여있는 장소들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를 하려고 하는 집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갖고 우리는 아직 그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했고, 우리는 지금 원래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이사하려고 하는 집을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아시잖아요. 사업가 분들 말 진짜 잘하시는 거. 언변이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성공하신 사업가 분이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네.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귀신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정확하게 어떤 귀신이 나오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저희랑 대화하시던 분이 한다는 말이 소리가 들려요. 이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린다고요? 네, 소리만 들려요. 네. 저희가 대충 전해 듣기로는 이상한 현상도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그런 건 보거나 들으신 건 없으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들은 게 있다.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시선을 돌려서 진짜 그 인터뷰를 하는 내내 사모님은 커피만 마시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다가 저희가 사모님한테 그럼 사모님이 보시거나 들으신 건 뭐가 있으시냐 이렇게 하시니까
뱀이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보인다고요? 네. 그냥 그 집을 딱 들어가면은 자꾸 이게 모퉁이 사이로 뱀이 이렇게 사라삭 하면서 사라지는 게 보인대요. 대부분 그런 별장들이 모여있는 곳 동네들 같은 경우는 뒤에 산도 있고 좀 외진 곳에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뱀이 들어왔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절을 보니까 겨울이더래요. 근데 뱀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겨울엔 겨울잠 자는 애들인데.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걸 느꼈고 나도 소리를 듣는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키를 받아갖고 별장으로 가게 됐어요. 네. 별장으로 갔는데 전기 다 들어오고 아시잖아요. 그런 별장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돼 있는 거. 네. 딱 들어가서 둘러보면서 느낀 감상은 와 진짜 살고 싶다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예뻤으니까 건물 네. 자체가. 그렇게 별장을 구조 같은 걸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카메라 세팅할 장소와 소리가 들린다고 했기 때문에 고음질의 고사양의 마이크를 빌려와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두 형님과 저 세 명이서 쭉 계획을 다 짜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감독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인터뷰 결과는 이렇고 설계도면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는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고 마이크를 빌려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다. 딱 얘기를 하니까 감독님이 쓱 이렇게 계획표를 보시더니만 괜찮다. 가가지고 촬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부부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며칠 날 장비를 가지고 촬영을 갈 테니까 그때 집을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별장을 가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장비를 잔뜩 챙겨갖고 그 별장을 딱 도착했는데 그 부부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양손에 아이스박스를 딱 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사업가분이랑 그 사모님이 우리들 고생한다고 오. 고기를 이렇게 잔뜩 싸들고 오신 거예요. 바베큐 해 먹을 수 있게. 오. 그러면서 저희가 도착했을 시간이 4시였는데 그때부터 바로 바베큐를 막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일도 다 먹고 하는 거라고 다 먹고 해야 되니까 빨리 내가 후다닥 구워줄 테니까 맛있게 먹고 힘내서 촬영하시라고. 네. 기분이 되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열심히 촬영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고기니까 또. 예. 아, 그쵸. 그리고 말했잖아요. 성공한 사업가시라고. 고기 질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막 이렇게 구워주신 다음에 저희가 진짜 맛있게 먹고 정리를 도와드리고 나서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카메라 세팅 이렇게 쫙 하고 대문을 열자마자 왼쪽 편으로 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모니터실로 해가지고 모니터를 쫙 설치를 하게 됐어요. 예. 그렇게 모니터 설치, 카메라 설치를 다 한 다음에 모니터실에 딱 앉아갖고 세 명이서 밤이 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밤에 대체적으로 심려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갖고 세 명이서 진짜 할 거 없이 그 모니터실에 앉아갖고 그냥 카메라 어쨌든 설치했으니까 틀어는 놨거든요. 이렇게 틀어놔가지고 이렇게 멍 때리면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자꾸 깜빡을 하는 게 저희가 쓰던 장비가 아니면은 설치를 하는 걸 자꾸 깜빡깜빡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따라 빌려갔던 마이크를 저희가 깜빡하고 설치를 안 해놨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한 10시쯤 됐던 거예요. 그 10시쯤 돼가지고 아 맞다 우리 마이크 설치해야 된다. 이걸 딱 얘기를 하니까 뭐 두 분 다 형님이시잖아요 저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선이 저한테 오는 거죠. 예. 시선이 와가지고 알겠다 한 다음에 인이어를 끼고 무전기를 연결한 채로 마이크를 들고 마이크를 설치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문을 딱 모니터실에서 열고 나가서 마이크를 하나 둘 설치하고 있을 때 제 귀에서 안녕 이러는 거예요. 오. 순간적으로 형님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갖고 무전기를 다시 눌렀죠. 인이어 딱 듣는 다음에 형님 무슨 말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아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갖고요. 그래? 우리 그런 거 안 했어. 뭐, 빨리 설치하고 모니터실로 와. 이러시는 거예요. 예. 잘못 들었나? 딱 이러고, 잠깐 쭈그리고 앉아갖고, 내가 진짜 뭘 잘못 들었나?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마이크 설치 작업을 이렇게 쫙 하고 있었죠. 네. 마이크 이렇게 쫙 설치를 하고, 모니터실로 들어왔어요. 아무 일 없이. 근데 암만 생각해도 장난을 친 것 같은 거예요. 저희들끼리 장난 되게 많이 치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모니터실에 딱 앉아갖고 얘기를 했죠. 무전기로 나한테 안녕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아니다. 우리 그런 장난 안 했다. 하면서 좀 실랑이를 벌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안 했다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저보다 선배고 형님들인데. 그래갖고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뭐 장난치고 싶었겠지 이러면서 넘기고 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본격적인 촬영을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형님들이 모니터실에 있고 세부 촬영을 하는 계획을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챙겨갖고 모니터실 밖으로 나왔죠. 네. 여전히 인이어를 낀 상태에서 현관부터 시작해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모니터실에 계신 형님들한테 무전을 친 다음에 현관부터 이렇게 촬영을 쭉 하고 있었어요. 한쪽 귀를 막으면은 자기가 내는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잖아요. 인이어를 끼고 있다 보니까 제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더벅, 더벅, 더벅 하는 소리가. 쭉 현관을 찍고 거실로 나가서 거실을 쫙 촬영하고 바로 옆에 이어져 있는 부엌을 촬영하고 부엌 옆으로 있는 보일러실을 쫙 촬영을 하고 거실 옆에 문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큰 방을 하나 촬영을 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느낌이 쎄한 거예요. 무전을 쳤어요. 형님 혹시 들었어요? 이러니까 무슨 소리? 아니 방금 이상한 소리 들렸다고. 혹시 형님들 모니터실에서 들린 거 있어요? 아니 없어. 그래요? 나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딱 얘기를 하니까 영덕 형님이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한번 가볼게 라고 하면서 모니터실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예. 저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셔갖고 인이어를 이렇게 막 빼가지고 막 자기 귀에 껴보고 막 실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그냥 막 해보더니 야 멀쩡한데 왜 그러냐 너 자꾸. 너 오늘 좀 이상한데 네가 모니터실로 가고 내가 촬영하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좀 이상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을 빼내요. 안전하게. 그래갖고 알았다 한 다음에 영덕 형님한테 카메라를 넘기고 딱 뒤를 도는데 저희가 흔히 카메라에다가 조명 조그맣게 달아놓잖아요. 그쵸. 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 잘 안 찍히니까 제가 움직이니까 그 카메라 앞으로 그림자를 싹 지면서 이동을 하는데 뭐가 살짝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벽면에서. 뭐지? 하고 이렇게 싹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갖고 형님 잠깐 카메라 좀 줘보라고 한 다음에 제가 그 반짝거리는 곳을 봤던 그 벽면을 이렇게 카메라로 왔다 갔다 거려봤거든요. 예. 진짜 벽에 한 지점에서 그 빛이 올 때마다 반짝거리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왠지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거길로 터벅터벅 들어가가지고 벽을 퉁퉁 두들겼더니만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조금 옆에 벽을 쳐봤어요. 딱딱한 소리가 나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나 밖에 좀 나갔다 오겠다고. 예. 밖에 이렇게 딱 나가갖고 건물을 이렇게 싹 봤더니만 한 2m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 사장님한테 그 시간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가 좀 이상한 걸 발견을 했는데 혹시 오실 수 있냐. 12시가 넘은 시간에 좀 죄송하지만 오실 수 있으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고 전화를 하니까 사장님이 바로 한번 가보겠다. 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일단 모니터실로 돌아가가지고 기다렸죠. 사장님이 오시기를. 결국 한 2시 좀 넘어서 사장님이 도착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 오셔갖고 뭘 발견했냐 해가지고 저랑 영덕 형님이랑 같이 그 방을 가가지고 벽을 이렇게 퉁퉁 치면서 보시라고 여기 공간 있다고.
이거 벽지 한번 뜯어봐도 되냐고 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벽지 한번 뜯어보자. 근데 밤에 하면은 좀 그러니까 내일 낮 되면은 우리 같이 벽지도 뜯어보자고. 그래갖고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저희 어쨌든 모니터 화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 그냥 밤새도록. 뭐 딱히 이상한 거 보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상한 소리가 잡힌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날을 보내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본 집에서 주무시고 오신 사장님이 오후 한 3시쯤 도착을 하셔갖고 저희가 벽지를 이렇게 쫙 뜯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이 하나가 딱 있는데 계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벽에다가 문 만들어서 계단 있는 건물. 문이 나오길래 문을 열고 딱 보니까 계단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더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 집을 구입할 때 당시 집주인이 이런 장소가 있다라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장님 여기 계시라고 혹시 모르니까 저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후레쉬를 들고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말문이 턱 막혔던 게 예. 천장 다락방 같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창문 하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후레쉬를 쫙 돌렸을 때 보였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뱀술이요. 오. 진짜 그 천장 다락방을 가득 채울 만큼 뱀술이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 뭔 병들이 오. 막 있길래 뭐지 한 다음에 이렇게 다가가서 보니까 다 뱀술인 거예요. 몇 개 정도 돼 보여요? 몰라요. 그냥 엄청 많았어요. 예. 못해도 4, 50개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먼지에 잔뜩 쌓여있고 예. 그런 상태로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말문이 턱 막혔죠. 야 미친 그거 아니냐고. 아니 가져가던가 이걸 여기다 다 놓고 갈 생각을 하냐고.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사장님 한번 올라가셔서 직접 보시라고. 뱀술이 잔뜩 있다고. 예. 그 사장님이 이렇게 쓱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쫙 후레쉬를 비춰서 이렇게 보고 딱 내려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건 좀 꺼림직하다. 귀하다곤 하지만 뱀술이 이 정도의 양은 너무 꺼림직하다. 예.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뢰 주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갖고 일단 어쨌든 간에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발견한 것 같다. 우리 쪽에서는 그걸 찾으러 간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저 문을 열어놓고 나서 여기다도 카메라랑 그런 걸 설치를 하고 나서 오늘 저녁까지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신림아펙집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뒤처리를 하겠다 라고 절차를 알려드리고 그분을 다시 집으로 보냈어요. 카메라랑 마이크를 그 다락방에 설치를 하고 저녁이 됐죠. 왠지 제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진짜 제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실에 그냥 뭉갰어요. 네. 나 진짜 못 갈 것 같다고. 왠지 나 느낌이 너무 쎄하다고. 안 좋다. 나 진짜 너무 느낌이 쎄해서 그런데 형님들이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권지암 형님이 알았다.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전 좀 안심이 되고 이제 영덕 형님은 느낌이 왠지 가고 싶더래요. 자기는. 네네. 그러면은 한 명이 다락방 그쪽 방이랑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장소 이렇게 두 명이서 나눠서 찍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무전기를 다 채워준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전체 마이크에 소리가 잡히는 헤드셋을 딱 꼈어요. 헤드셋 안에 인이어도 낀 상태고 쭉 돌면서 촬영하는 게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 형님 저기 찍고 있구나. 아, 저기 찍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다락방을 찍고 있던 영덕 형님이 다락방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에 앞에 딱 서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가만히 서 계신 거예요. 그냥 아무 행동도 없이요? 예, 그냥 처음에 쭉 이렇게 찍는 게 보이고 나서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예. 근데 계단 앞에 진짜 부동 자세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무전을 쳤죠.
형님, 뭔 일 있으세요? 형님, 대답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무전을 치니까 무전이 돌아와야 되는데 모니터 화면에서 인이어의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찍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서 계신 거예요. 곤지암 형님한테 무전을 쳤죠. 형님, 그 방 가보시라고. 영덕 형님 좀 이상하다고.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가보겠다. 한 다음에 제가 모니터로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 곤지암 형님이 영덕 형님이 있는 방으로 이렇게 싹 가시는 거예요. 방 문은 열어놨으니까 방에 딱 입장을 해가지고 영덕 형님이 있는 곳으로 시선을 싹 돌림과 동시에 모니터가 다 꺼졌어요. 예. 순간적으로 나가서 상태를 봐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헤드셋 던져놓고 인이어 딱 내리고 문 열고 딱 나가갖고 그 방까지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곤지암 형님의 뒷모습을 딱 보면서 어깨를 딱 잡았어요.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저한테. 몸을 살짝 틀면서. 그리고 들렸던 소리가 인이어로 들린 소리가 이 소리예요. 너무 놀랬어. 예. 왜 이런 소리가 들렸지라고 하면서 곤지암이도 같이 들은 거예요. 예. 안쪽에 영덕 형님을 보니까 영덕 형님이 인이어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인이어에서 손을 딱 떼고 뒤를 딱 돌아보고 저희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영덕 형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 둘이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SOS를 쳐야죠. 그 지역의 유명한 무당분을 이미 저희는 섭외를 해놓은 상태였고 미리. 네, 연락도 해놓은 상태였으니까 그 무당분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전화를 딱 드리니까 바로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문을 딱 닫은 채로 두 명이서 쭈그려 앉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무당 오기를 그냥 기다렸어요. 네.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덕 형님은 저 안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기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꺼내와야 될 것 같은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둘 다. 한 30분의 시간이 지나고 무당이 도착을 했어요. 예. 멀리서 후레쉬로 이렇게 오는 걸 딱 보고 저희가 막 뛰어가가지고 빨리 좀 오시라고 하면서 재촉을 했죠. 무당분이 집을 딱 보더니만 뱀굴이네 이러면서 나가 있어 한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참 모순적인데 무섭지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그렇죠. 예. 찍어야 되니까. 곤지암 형님이랑 눈이 마주쳤죠. 누가 들어갈까? 곤지암 형님이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라. 나도 무섭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무당 뒤를 따라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어요. 예. 진짜 무당분이 한 채 망설임 없이 계단이 있는 방으로 이렇게 싹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갖고 계단이 있는 쪽으로 딱 돌고 저도 그 방을 따라 들어갔는데 제가 봤던 모습은 계단에 걸터 앉아있는 영덕 형님의 모습이었어요. 네. 근데 무당분이 갑자기 뒤를 다시 돌고 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딱 붙잡아요. 나가래요. 예. 왜요? 이러니까 지금 뱀이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고 있대요. 근데 왠지 너도 지금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한 명은 돼도 두 명은 힘들다고 나가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카메라만 설치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니터실로 막 뛰어가가지고 삼각대를 갖고 와가지고 그 방에다가 카메라를 딱 설치를 해놓고 진짜 뛰어나왔어요. 네. 대문에 앉아갖고 곤지암 형님이랑 기다렸죠. 그냥 한 10분 15분의 시간이 흐르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두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영덕 형님이 저희를 보고 딱 한다는 말이 야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니들 왜 안 왔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덕 형님 시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자기가 방을 딱 들어가가지고 촬영을 하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계단 쪽으로 딱 갔는데 뱀이 계단을 이렇게 타고 오르고 있더래요. 예. 그걸 찍고 있었대요, 본인은. 근데 인이어를 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쨌든 뱀 계단 타는 걸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정자세로 서 계셨던 거예요. 계속 뱀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다가 이런 게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서가지고 뱀을 찍고 있었대요. 그 상황을 전 보고 영덕 형님한테 무전을 쳤던 거예요. 근데 영덕 형님 무전이 온 걸 못 들었대요. 그래갖고 곤지암 형님이 가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딱 가가지고 곤지암 형님 어깨를 딱 잡는 그 순간에 영덕 형님이 저희한테 야 다들 여기로 와봐, 뱀 한 마리가 여기서 자꾸 계단을 타려고 하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 근데 저희는 그 소리를 뱀 소리로 들은 거예요. 예스. 이 소리. 네. 그래갖고 그 형님 카메라 메모리 카드 당장 떼가지고 뭐 노트북에 연결을 했죠.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딱 가가지고 재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찍힌 거예요. 그냥 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형님. 오. 와, 무섭다. 이건 너무 무섭다. 뱀 귀신은 되게 많이 찍어봤거든요. 근데 체감상 오는 공포가 역대급인 거예요. 나 나름대로 베테랑이고 진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볼 걸 못 볼 걸 다 봤는데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저희 셋이 다 느낀 상태고 대책 회의를 해야 돼요. 이러면. 왜냐면 더 이상 저희가 찍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 정도였으니까. 일단 촬영 접자. 무당도 동의한 거예요. 그 부분을. 촬영 접자고 얘기하니까 무당도 잘 됐다고. 오늘 촬영하면 힘들 것 같다고. 촬영 다 접으라고 한 다음에 일단은 무당 집으로 가가지고 간단하게 비방을 치기로 했어요. 그렇게 4명이서 무당 집을 가가지고 간단한 비방을 받고 근처에 24시간 하는 카페를 찾아가가지고 커피를 시켜놓고 3명이서 이제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찍긴 찍어야 되고 돈은 받았으니까. 근데 찍기는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론이 났던 게 야, 카메라를 더 갖고 와서 진짜 사각지대 없이 세팅을 하고 모니터실에 3명이 다 같이 있으면 어떨까? 이건 거예요. 네. 나름대로 저희들 머리에서 나온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 왜냐면 저희도 무서우니까. 그래갖고 저희들 3명이서 차를 타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진짜 사무실에 있는 카메라를 거의 다 들고 갔던 것 같아요. 예. 카메라를 다 들고 와가지고 카메라를 막 세팅을 했어요. 다음날 낮에 쫙 세팅을 해가지고 모니터실에 모니터도 하나 더 갖다 놨죠. 카메라 개수가 늘었으니까. 그걸 3명이서 나란히 이렇게 앉아갖고 모니터만 보고 있기로 한 거예요. 예. 그날 저녁에 헤드셋을 끼고 3명이서 나란히 앉아갖고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서로 나는 1번부터 6번 캠까지 볼 테니까 형님은 7번부터 12번 캠까지 봐봐. 막 이렇게 역할 분담해놓고 예. 한 12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서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찍히는 거예요. 진짜 뭐가 좀 찍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안 찍히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냥. 심지어 거기가 별장이 모여있는 촌이다 보니까 저녁 한 10시까지도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별장에서 사람들이 하하호호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예. 막 그렇게 외진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왠지 정말 외딴 섬에 놓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냥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3명 다 겪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 모니터를 이렇게 딱 보고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 곤지암 형님이 야 여기 모니터 봐봐 하면서 한 캠을 확대를 싹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를 딱 하니까 다락방을 찍고 있던 모니터 캠 하나 중 계단 방향을 찍고 있던 카메라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계단에서 뭔가 검은 게 꿈틀거린다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뱀 아니냐고 영덕 형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나도 뱀처럼 보인다? 오. 딱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저희들이 끼고 있던 헤드셋에 어서와 안녕 반가워 처음이지 어디 갈까 나 너희들 너무 좋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와. 나 이거 대사까지 아직 정확하게 기억나요. 순간적으로 3명이 헤드셋을 다 던진 거예요.
못 있겠다. 나가자. 라고 한 다음에 3명이서 진짜 집 밖으로 나왔어요. 와. 그리고 나서 저희가 협회에 전화를 걸었죠. 그 새벽에. 예. 우리 여기 못 찍겠다고. 너무 무섭다고. 진짜 예. 협회 분들이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예. 야, 니들 경력이 몇 년인데 니들이 무섭다 그러냐. 아니, 야, 니들이 무섭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거기 찍을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우리 못 찍겠다고. 아니, 찍을 수는 있겠는데 적어도 무당은 붙여놓고 찍어야 될 것 같다고. 예. 협회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무당 바로 부르자. 어쨌든 이상현상은 있는 거지. 그래갖고 저희가 뼈저리게 겪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날이 됐어요. 협회분이랑 협회 소속 무당분이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업가 부부 2분도 참석을 하신 거죠. 협회 측 무당분이 이렇게 싹 둘러보더니만 구술해야 된대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사업가 그분이 무당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구술하실 거면은 소리를 되게 크게 내야 되지 않냐. 그렇다. 무당이 얘기하니까 사업가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면은 구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시냐. 우리가 노후를 보내려고 여길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주변 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보이겠냐고.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당이 그러면 구술 안 하고 처리하는 방향을 한번 알아보겠다. 집을 네. 한번 둘러보겠다라고 한 다음에 사업가분이랑 사모님이랑 저랑 영덕형이랑 곤지암이랑 식료협회 직원 그리고 무당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그 집에. 네. 예. 사모님은 그 계단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날. 안 왔으니까. 얘기만 듣고 있었다 보니까 무당분 옆에 이렇게 쫄쫄쫄 쫓아가가지고 계단 쪽 있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계단을 보면서 와 진짜 이런 게 있네. 와 이런 게 있어? 이걸 왜 우리가 몰랐지?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시다가 바닥에 털썩 쓰러지시는 거예요. 예. 무당이 갑자기 달려 들어갔고 목을 졸라요. 사모님의 목을 조르는. 보고 계신 사업가 그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무당을 말리려고 하면서 다가갔는데 사모님이 몸을 베베 꼬고 있는 거예요. 꼭 뱀마냥. 그러면서 그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들었던 그 사사사삭거리는 소리. 이런 거. 네. 그러면서 무당이 목을 조른 채로 당장 나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길지도 않았어요. 한 30초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괜찮아지기까지. 그 일을 딱 겪은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집 밖으로 나왔어요. 사모님 괜찮아지시자마자 바로. 네. 정말 길지도 않은 그 30초의 시간 동안 사장님의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나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고. 안 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이제 됐다고 촬영 그만하셔도 될 거라고. 나는 이 집에 살 생각이 없고 더 이상 이 집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 어차피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화가 나신 듯이. 화가 나셨겠죠 당연히. 저희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다 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 다 떼고 있는데 협회 측 무당분이 계단을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희도 거기에 카메라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래갖고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무당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덜 무섭잖아요. 예. 그래갖고 후다닥 제가 그 무당분 뒤를 따라갖고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을 딱 올라가가지고 무당분이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사이 카메라를 막 풀었죠. 카메라를 막 풀면서 무당분을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무당분이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뱀술이 모여있는 곳을 쫙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쓱 가가지고 한 병을 이렇게 싹 손으로 닦아요. 하얀색 백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사. 네. 근데 되게 크기가 컸어요. 그러더니만 혀를 차시는 거예요. 치치치치. 영물을 가둬놨으면 죄를 지내든 아니면은 힘을 못 기르게 혼자 떨어뜨려 놓든 해야 되는데 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버리냐 하면서 쫙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단으로 내려가시려고 하길래 저도 카메라 들고 같이 딱 내려갔죠. 내려가가지고
카메라 정리를 다 했어요. 카메라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협회분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했죠. 일 끝나고 완전히 더 이상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힘들었다. 우리도 되게 많이 고생했는데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협회는 무당이 구출해야지 돈을 좀 버는 타입이기 때문에 예, 구판을 못 가면 사실 협회 측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우리도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당이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아휴, 니들 뱀술은 먹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예. 왜요? 이러니까 오늘 꼴을 보고 뱀술 먹겠냐고 니들.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또. 그치, 이렇게 뱀술 잔뜩 쌓아놔가지고 일 터진 곳인데 내가 뱀술을 어떻게 먹겠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무당분이 조용히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 뱀술 먹어본 사람 여기 없지. 셋 다 안 먹어봤거든요. 예. 심지어 저는 술 좋아하는데도 뱀술은 아직 못 먹어봤어요. 먹지 마세요. 예. 먹을 생각은 없고. 니들 아마 저거 뱀술 마셨으면은 니들도 사모님 꼴 났을걸? 이러시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러니까 니들 들었잖아. 처음이지란 말. 그 의미라고. 뱀술 십제로 본 적 처음이라고. 예. 그래서 반갑다라고 인사한 거라고.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혹시 해가지고 예. 그 사업가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사모님한테 여쭤봐 줄 수 있냐, 뱀술을 마신 경험이 있으시냐고. 이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사모님이 어렸을 때 집안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먹였던 기억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쉬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진짜 별거 아닌 얘기인데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니, 그 무서워요. 아까 그 대사도 무서웠어요. 그 대사가 빠르게 얘기해서 그렇지 천천히 하면 뭐라고 한 거예요? 안녕 반가워 처음이지 너희들은 누구야? 이런 의미예요 그냥. Nice to meet you. 네 그쵸. 야, 이런 일 겪고 나면 뭐 뱀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긴 하겠네요. 네 그쵸. 뭐 개인적으로 담금주는 되게 많이 마셔봤거든요. 네네네. 과일 같은 것도. 뭐 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뿌리로 담는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담금주를 정말 많이 마셔봤는데 뱀술 안 마신 걸 정말 다행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마셔봤던 사람이 있었으면 시일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그 말은즉슨.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얘기를 무당분들한테 했을 때 저희들이랑 거래하시는 무당분들 대다수가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기운을 몸에 담는 거래요. 아니, 근데 자기랑 기운이 비슷한 사람한테 시익이 더 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뱀술을 먹으면서 뱀 기운을 몸에 쌓은 사람은 뱀 귀신이 시익이 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를 들자면 뭐 뱀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개념이겠네요. 네, 그쵸. 오늘은 그냥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스라님까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또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어차피 뭐 이런 일을 이제 안 하시긴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으시길 바래요. 이때까지 해주시는 얘기들은 다 과거 얘기이길 바랍니다. 다 과거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과거 얘기이길 바란다고요. 그쵸. 예, 아이고,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그냥 오늘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가 너무 레전드가 많아가지고 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야, 이 뱀술이 그렇게 그 다락방 속에서 발견이 될 줄이야. 정말 또 소름 끼치고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레전드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